우리 이번 주에 이제 일발장전 했던 거 한번 쭉 훑어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라고는 하지만 글쎄 기업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히트는 성공은 못한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조금 바디텍 매드는 조금 움직였던 것 같고 하여튼 월요일 날은 일단 경기하고 보자라고 화두를 던졌는데 델타 변이 얘기를 해드렸죠. 결국에는 그것이 제가 알 정도로 했다면은 어느 정도는 대충 인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월요일 날 제가 저거를 했다는 거는 그 전주부터 저걸 찾았고 있고, 우리가 또 뭐 델타 변이 얘기도 이 코너에서 많이들 언급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한 2주 전? 2, 3주 전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변이가 있고, 그러면, 정부 당국도 조금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인지를 하고도 그랬다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뭐, 백신 업체들이 저렇게 공유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백신 또 보고, 이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하죠, 지금. 네. 그래서 뭐, CMO, 기업은 이제 부강약품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봤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부강약품은 신풍제약 여파로 같이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관계는 없지만 하여튼 그냥 심리적으로는 다 이렇게 돼서 별로 주식 종목은 틀렸고 이슈는 맞았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은 이제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라는 걸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드렸는데 덱스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쭉 했죠. 저는 덱스터는 어제 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뭐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다시 되는 단계에서 극장과 또 연계를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영을 앞두고 있는 이 모가디슈에 대한 이것을 이제 오히려 반감시켜서 주가가 어제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주말에 만약에 뭐 지금 방역이 강화되면 뭐 하겠어요? 집에서 다들 뭐 영화들 보시지 않을까요? 네, OTT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오히려 덱스터는 역공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덱스터는 이따가 정리하게 되면 저는 놔두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날짜로 돼 있네요. 당정이 우주산업 TF. 어제 이제 전기차, 2차 발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산업 행사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묻혀버렸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하여튼 우주 테마는 조금 한번 한 템포 뒤로 물러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메타버스는 계속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기업은 저기서 보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뭐 신풍제약은 지금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건 그냥 특징주로 했던 거지 관심을 두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2차 전지 배터리를 이슈를 잡았는데 이슈는 잘 잡은 것 같은데 기업이 좀 선택이 좀 잘못됐나 보죠, 그죠? 그러면 두 분이 옆에서 좀 도와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좌시하시는. 수요일 날 첨보했잖아요, 첨보. 첨보, 맞아. 첨보가 아주 급등했잖아요. 네, 첨보할게요. 네. 뭐 제가 하여튼 안 나온 날이어서 야.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장에 미국 장에 버진 갤럭틱이 16% 17%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네, 그럼 이제 우주 항공 그럼 다시 또 봐볼 수 있겠네. 화요일 날 했던 거 또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은 저거는 코로나가 다 먹어 삼키는 상황이라 오늘 시장도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래요. 생각은 드네요. 하여튼 이슈 주제는 수요일 날 저것도 타이밍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전기차의 발화에 관련된 이슈는 대범하건 에틱을 했는데 수급이 저거는 이제 주식 전환 물량이 들어오는 바람에 훅 떨어진 것 같은데 뭐 기업의 어떤 뭐랄까요 하자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하건 에틱은. 그리고 이제 어제 목요일 날 바디텍 매드를 했죠. 꼭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는 이제 그 백신 여건에서 면역 여건. 뭐 지금도 이제 키트 검사를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키트의 일부 쇼티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족한 부분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바디텍 매드는 어제 결국에는 증설 발표도 했고 하는 거 보면은 향후에 코로나는 계속 반복되는 당분간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이제 뭐 델타 변이라고 하지만 델타 플러스가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알파는 가만히 있겠나 싶어요. 알파도 뭐 변이를 하겠죠.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빨리빨리 또 대응해야 되니까 이 진단 키트와 그다음에 중화 항체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바디텍 매드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기업을 놓고 보면은 덱스터, 그다음에 뭐죠?
데보 마그네틱 그리고 오늘 이제 저기 했던 바디텍 바디텍 매드. 매드. 네. 뭐 일단은 그렇게 달아놓고 그다음에 두 분이 뺄 거 빼고 뭐 의견을 구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거를 다 먹어 집어 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이 글로 가는 건 당연한데 네, 예. 그렇죠. 뭐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여태까지 물론 답답한 것도 있고 뭐 자영업자분들의 또 고충이 대두되는 부분도 충분히 심적으로는 저도 가슴 아픈 네, 일이고 네. 하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은 뭐 그때 우리 미싱은 돌아가네 하지 않았나? 예. 미싱, 예, 그 미싱이 데보마그네틱 예. 네네네. 하여튼 계속 그 공장이 돌아가고 산업이 돌아가는 것들은 꾸준히 놓치면 안 될 거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앵커께서 좀 텐션이 좀 많이 떨어져 오늘? 예, 좀 힘드셔서 그런가 봐요. 주말이 다가오니까. 네, 네. 네. 어쨌든 얼굴도 자꾸 붓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호박죽을 좀 드시면 모르겠네요. 네. 미니 랠리를 저는 사실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코로나의 발목을 잡힌 상황이죠. 그렇다 네. 보니까 시장의 공교롭게도 경계심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좀 약간 개인적인 마음은 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좀 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난 이후에 그런 세상을 그리면서 관련된 종목과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다시금 또 이제 4차 팬데믹 상황으로 좀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도 좀 기운이 좀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측면도 있죠. 이제 뭐 사망률도 많이 안 올라가고 하니 그냥 풀고 싱가포르처럼 걸린 사람들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아직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방역의 끈을 다시금 죄는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셧다운 뭐 이런 거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 그동안 볼 수 있었던 기저 효과도 보기 어려워질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외국인들의 시각이 돌면서 환율이 또 붙잡으면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어저께 같은 그런 수급이 또 불러일으킬 수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대형 IPO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개인들 예탁금 좀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미니 랠리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수급들이 다 공모주 청약 쪽으로 빠져나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SD 바이오 센서부터 해서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이런 진짜 대어들 뭐 10조, 20조, 30조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앞서 있다 보니까 시장이 또 이거를 계기로 또 안 좋은 것이 또 부각되는 그런 현상이 또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오늘 시장도 주말에 골프 부킹 취소될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 주말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가 이제 좀 문제죠. 네. 그럼 본인의 얘기, 네네, 생활 속의 얘기니까. 생활 뭐. 속의 네. 얘기죠. 네. 골프가 불법도 아니고 뭐. 예, 그렇죠. 불법도 아니죠. 그래서 일단 넘기기 전에 딱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한 가지를 좀 보태드릴게요.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이제 요즘 카카오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제가 네. 게임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또 조금, 오딘이라는 프로그램이 붙여드리자면- 서버도 증설했다 그러대요? 네네, 어쩔 수 없. 지금 그동 딱 하나의 어떤 리스크라고 했던 게 기존에 이제 그 현금을 질러놓고 아이템 같은 걸 이렇게 좀 질러놓던 사람들이 게임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인기 있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대기가 있거나 튕겨버릴 경우에는 다시 그 게임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일부 좀 지금 애들 방학 보조를 조기로 했고. 당긴다는 얘기도 네, 네. 그런 얘기 나와요. 네. 네. 일주일 정도 앞당긴다는 얘기. 그러면 네. 또 아무래도 게임 근데 애들이 하는 게임은 사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저씨들이 얼만큼 질러주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오딘의 아빠도 게임하고. 오딘의 가치를 좀 공격적으로 보는 데는 오딘의 가치만 3조, 4조를 보는 곳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하루 매출액이 50억 이상 나온다고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첫 한두 달은 뭐 이 정도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10억, 20억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추정을 해봤을 때 뭐 한 10배 정도의 PER을 곱해준다고 한다면 뭐 지금 연간 3천억,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에다가 이제 그 멀티플을 곱하면은 이제 이 오딘의 게임 가치가 나오는데 3조, 4조를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그 전에도 유지하고 있었던 3조대의 그
시가총액 그런 것들을 좀 더해 본다고 한다면 뭐 7조 이상도 좀 볼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이제 일각에서는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코스닥 넘버 2로 올라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번 주에 사실 그 리니지 M의 4주년 패키지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나와서 또 이 매출 1위를 탈환하기 위한 또 리니지 NC소프트의 또 이제 작전이 좀 시작이 됐었는데 이번 주를 만약에 매출 1위를 버텨낸다면 저는 당분간은 오딘의 독주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대형 게임사들은 크래프톤의 입성 때문에 아주 우량화가 지금 입성을 하기 때문에 대형 게임사들의 수급도 카카오로 몰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가 뭐 지금 과열 딱지를 붙이고 있긴 있습니다만 큰 폭의 조정이 나오기는 그만큼 또 어렵지 않을까. 또 공매도의 쇼커버링도 좀 나왔던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뭐 8만 원대 올랐긴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신작 게임 중에 요즘에 뭐 큰 대형사는 좀 어려우니까 중소형사로 좀 본다 그러면 8월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예상입니다. 예정이 아니라 예상이고요. 네. 네오이즈의 그 블레스라는 IP를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통이 될 만한 내자 판호를 가지고 있는 IP인데요. 네오이즈가 그래서 요즘에 크게 풍파를 맞지 않고 뭐 하루에 1% 2%씩 서서히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이즈 같은 경우가 카카오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다음에 그나마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신작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IP를 보유한 기업이니 이제 하나 또 카카오 게임즈랑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오이즈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잠시 다녀와서 이제 어딜 다녀? 김영민 매니저께 네. 또 잠깐 다녀와서 또 그 뒤를 또 이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커내놓고서는 뭐. 네, 제가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사실 이제 시장이 어찌 보면 이제 좀 변곡점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상반기는 경기가 살아난다,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쭉 끌어왔고 6월 이후부터는 이제 뭔가 또 조금 색깔이 바뀌면서 기술주 성장주들 쪽으로 조금 이제 또 시프트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와중에 코로나19 이제 4차 팬데믹이라는 이제 결정적인 또 변수가 생긴 거거든요. 아마도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이제 가장 큰 기저에는 경제가 회복되고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올라간 거거든요. 뭐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올라갔건 기술주가 성장주가 올라갔건 어쨌든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경제 회복이라는 그 키워드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했었는데 네. 어제 오늘 뭐 말씀 중에 이렇게 끊어서 죄송해요. 네. 속보가 떠서 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됐군요. 네. 네, 12일부터 2주간 네. 4단계 격상이 수도권은 됐습니다. 아까 그러면 이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4명에서 2명? 그렇죠. 네. 이제 낮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 네. 그렇게 이제 이게 다음 주 웃을 일은 월요일부터 아닌데 그 숫자에 좀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낮에는 이제 4명, 저녁엔 2명?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퇴근 후에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조기 기가가 네. 나라를 위한 이제 애국하는 길이다. 집으로.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말씀 이어가면 그래서 결국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조금 조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다소 좀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변이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호주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 일부 주도 그렇고 네. 경제를 봉쇄하고 바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 수도권 지금 경제 봉쇄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경제 회복의 경로에 일정 부분 좀 차질을 빚는다. 그건 뭐 어쨌든 단기 조정에 빌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거기 소비 때문에. 쪽, 그렇죠. 일부 소비 네. 쪽, 특히 이제 뭐 내수라고 하는 그 이제 가장 또 얘기하자면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어렵죠. 맞습니다. 상권 이런 것들인데 뭐 나머지 그걸 또 대체하는 쪽이 분명히 등장할 거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이제 좀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될 때 네. 우리가 어느 종목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가.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키워드를 제시해 드릴 때 데자뷰 작년 3분기를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하고 거의 비슷한 시장 상황이 지금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 이후에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쭉 리뷰해 드렸던 섹터 중에 사실 뭐
놓칠 섹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섹터야 뭐 지금 거리두기에 진행되는 또 강화되는 한 1, 2주 정도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각 섹터별로 제가 아까 키워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게임, 메타버스도 결국은 넓게 보면 이제 언택트고요. 네. 진단 키트라든지 뭐 치료제, 그다음에 택배, 물류, 재택근무, 뭐 온라인 교육 이런 종목들 계속 이제 순환매하는 흐름들이 한 1, 2주 정도는 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 두시고 다만 저는 이제 배터리 쪽이라든지 이런 성장 섹터 아까 우주 항공 얘기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K 배터리 쪽은 정말 지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기업들하고 계속 이제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 해외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는 와중에 결국에는 배터리 기업들도 소재 장비 기업들을 이제 내재화하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완성차 회사들은 배터리 사업 자체를 또 내재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국산화. 그렇죠.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제 좀 부과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재 종목들, 뭐 첨보라는 종목도 급등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어저께는 또 포스코 케미칼이 또 증설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쪽 종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종목 중에 이제 남아있는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양극재, 뭐 전해질 다 갔으니까 이제 음극재를 가장 이제 또 대표적으로 만드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기술 요즘에 저희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어제 같은 장에서도 하나기술은 이제 살아남았어요. 이제 장비 기업들 중에서. 처장이 또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기술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우상향하는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성장 섹터 중에 우주항공 쪽 아까 이제 버진 갤럭틱 해주셨는데 어저께 시장이 빠지면서 또 가장 급락한 섹터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이쪽이었어요. 네. 뭐 별다른 노이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늘이 어찌 보면 뭐 우리나라에 또 정책 발표를 하는 날이고 우주선 이제 발사하고 이렇게 이제 이벤트가 이제 끝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 재료 소멸을 앞두고 미리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세트랙 아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AP 위성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권 주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을 많이 이제 꺼내들고 있는데 또 하나의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대북 이슈하고 국방 이슈거든요. 네. 그쪽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 우주항공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책 행보를 펼쳐나갈 유력 대권 주자들의 입에서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정책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은 뭐 지금 자막에도 쭉 나갔었지만 그런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종목 정도만 딱 말씀드리면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두 종목, 특히 한국항공우주는 2분기 때 아마 실적이 아주 눈에 띄게 좀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또 바스켓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하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두 종목은 탑픽 종목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자 이렇게 이제 좀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수주 공시를 내놨어요. 네. 그래갖고 7,546억 원 규모의 항공기 구성품 추가 공급 계약을 공시했고요. 지난해 매출의 26% 넘는 네, 규모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기간이 좀 장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수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주목해 보면 되겠네요. 네. 와, 너무 많은데? 네. 어, 이름이 길어서 그렇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다 보실 수 있겠죠? 네, 뭐 뺄 섹터가 그래도 또 나눠져 있으니까 선호하시는 섹터가 있으실 테니까요. 그래요. 네. 뭐 그쪽 섹터에서 또 적절하게 종목을 빼진 운영하는. 네. 아까 이제 하나기술을 이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뉴스가 있죠. 지금 스텔란티스가 2025년까지 이제 40조 투자를 하겠다. 우리나라도 네, 2차전지. 어제 배터리 대회에서 또 40조 투자 얘기가 좀 나왔고 네. 이제 뭐 소재 쪽한테는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지난 팬데믹 상황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네. 이번에 1주, 2주 정도의 어떤 좀 약세 구간이 온다 그러면 가장 맛있는 부분부터 먼저 먹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좀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주가는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뭐 상황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판단 내리기 어렵고 그다음에 나오는 뉴스는 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거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좀 다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를 해서
힘내자 이게 오늘 네. 말에. 자, 김현 매니저는 금요일이니까 또 돌아가셔야 네. 되고 이벤트.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이제 뭐 파이팅 외쳐주셨지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게 뭐 매번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뭐 아무래도 또 국내 증시 또 미국 증시 단기 랠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랠리 이후에 뭐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며칠 조금 버티다 보면은 또 뭐 시장이라는 게 화이자도 바로 이제 뭐 부스터샷 개발한다 그러고 또 각국 정부에서도 또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뭐 네. 크게 뭐 우리가 1차 팬데믹 때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대처만 하신다면 또 이번 조정이 기회가 좀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진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